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댓글 같은 게 좀 달려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 보여가지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라든지 복싱 커뮤니티에다가 댓글을 계속해서 리플 달아드렸는데 짱또자님께서 좀 길게 질문하셨고 조금 새로 다른 분들이 안 궁금해하시는 그런 포인트를 딱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설명을 좀 드리려고 첨가 첨부 영상을 좀 찍어본 거예요. 그 질문 내용은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글러브에 자기들만의 설계가 있겠지만 기업은 수익을 내야 하니까 평균값이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람 손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은 손 모양의 평균값이 있습니다. 결국 대중적으로 맞는 설계를 해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쇼리를 만든 사람 같이 한 사람이 만든 제품이야 그들만의 아이덴티티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대중의 제품은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약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품에 대해 불편한다면 소수에 맞는 사람보다는 다수의 대중성을 보고 그 설계는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도태될 수 있겠죠. 농부님도 글러브를 만드신다면 그 목적이 수익이 아니라면 수익입니다.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할 이유가 없으니까. 어쨌든 본인 손에 최적화된 글러브를 만드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대중이 선호하고 많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손 모양을 설계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 지적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맞는 말인 게요. 우선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글러브 설계라는 것은요 끝이 없고 신경 쓰려면 끝도 없이 신경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대충 이 정도의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뭘 하진 않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요즘 많이 뽑아내거든요. 그게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반적인 그냥 가성 브랜드랑의 차이예요. 가성 브랜드는 그냥 빨리 뽑아내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딥하게 들어가면 1년, 2년, 3년이 걸려도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그 설계라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면요. 단순히 내가 손목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겠다. 그럼 그냥 이걸 딱 조금 폭을 좀 줄인다. 이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조금 게 아니라 이거 조금 거에 맞춰서 전체적인 비율도 맞추고 손가락 길이도 맞추고 모든 작업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생각보다 설계가 어렵다는 점을 제가 설명드리고요. 이전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손 사이즈는요. 손 사이즈가 그러니까 폭, 넓이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편하다고 인식하는 그 포인트들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다 만족도의 포인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위닝이 좋더라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위닝이 좋은 요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타격감이 좋아서 좋다. 누구는 착용감이 좋아서 좋다. 뭐 디자인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주관적 평가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글러브마다 그 미세한 포인트를 잡고 설계가 되는데 그냥 설계까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뽑았는데 뽑기가 잘 된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손목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타겟팅 되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타겟팅 되는 내 고객 니즈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그 나라의 평균 손목 둘레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로 평균치를 낼 만큼 글로벌 시장이 뭐 크고 글로벌하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멕시칸이다, 뭐 아니면 서양인들 손에 맞춘다 이러면요. 아무래도 손목 둘레에 맞춰서 조금 더 내부 사이즈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 감이라든지 이제 유양이라든지 요런 브랜드 그리고 쇼리, 위닝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중에 하나가 핏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타이틀이나 뭐 에버라스트나 이런 것들은 글로벌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닝도 마찬가지지만 기반이 동양손이고요. 서양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스, 뭐 에버라스트, 타이틀 이런 것들은요. 동양인들 손에 맞춰서 설계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낭심보호대만 하더라도 S 사이즈가 위닝 거의 뭐 L 느낌이고 막 이러잖아요. M이나 한 사이즈 업 느낌이고 신발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신발도 똑같이 175여도 발볼이나 아랫부분 모양이라든지 발등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다르게 설계되기 때문에 거기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유독 한국인들 손에 맞는, 그러니까 요즘에 인기가 있는 그것들 추리자면요. 봐보세요. 한국 사람들 감이 좋아하죠. 그리고 숄이 엄청 좋아하죠. 위닝은 당연히 좋아하고. 그렇게 보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핏이 조금 다릅니다. 해외 것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핏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충 설명드릴게요. 봐보세요.
이게 그 멕시칸 핏이에요. 그리고 이게 쇼리나 감이나 이런 핏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트 핏의 개념이에요. 이게 이거 기업 기밀인데, 근데 어쨌든 봐보세요. 멕시칸 핏은 위에 사진처럼 이렇게 통핏이며 통핏 일자 11자.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거 안 나와. 자, 손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남아요. 그죠? 이제 그 서양인들 손도 크고, 그러니까 얘네들 넣으면은, 그죠? 근데 이제 그 쇼리라든지 가미라든지 이런 구조는요, 요 둘레 폭이 비교적 조금, 예를 들은 거예요. 이 둘레 폭이 25cm라고 했을 때 그 멕시칸 핏은 보통 30cm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둘레 폭 차이가. 그래서 그 동양인들처럼 평균 값으로 손 크기가 작은 사람들은요, 약간 글러브가 안에서 논다고 느끼고 내 손에 맞지 않는다라고 심리적으로 느끼게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밴디지를 엄청 좀 두껍게 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게 맞고요. 그래서 위닝 16온스 같은 경우에는 풀 밴디지 했을 때 잘 맞고, 막 목장바 끼고 이렇게 쓱 넣으면 너무 커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밴디지를 얼만큼 두껍게 매고 이런 습관에 따라서도 글러브 핏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쇼리나 이제 가미 같은 경우는요, 요 핏 둘레가 짧습니다. 폭이. 그래서 그리고 짧기도 하고 약간 쉐입 라인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그 요 중간 라인이죠. 11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쪽이 살짝 파집니다. 일부러 그렇게 설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멕시칸 글러브들이 보통의 글러브 일반적인 이게 원래 평균 값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만큼 놀죠. 그러니까 뭔가 글러브가 좀 나랑 조금 여기 부분이 남는데, 그러니까 사람 손목이라는 게 얇다가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아래랑 위가 같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아래 두께에 보통 맞추거든요. 이런 식으로 맞추는데 여긴 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서 좁아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불편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통 심리적으로. 대박. 사람들이 쇼리를 좋다고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질감이 좋다, 내피라든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거지만, 기본적으로 쇼리는 묶었을 때요, 여기 남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이세요? 네. 거의 없죠. 네. 이런 식으로 핏이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내 손에 맞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합 글러브 구조입니다. 자, 가미도 마찬가지죠. 가미도 거의 안 닫힐 정도로 타이트하죠. 거의 꽉 끼네요. 이것도 없습니다. 이게 16온스에 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나한테 착 맞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근데 가미나 쇼리 요 정도 타이트 핏으로 잡힌 것을 손이 좀 큰 그 예를 들어서 러시아 애들, 뭐 다게스탄 애들이 막 쓴다고 치면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용감이라는 거는 매우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쇼리가 엄청 좋아, 뭐 그 가미가 엄청 좋아 이러더라도 그 패딩 구조 말고요, 그 핏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미를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피도 안 통해 막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틸트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조금 넓게 설계됐거든요. 아무래도 그 외국인들도 써야 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구조에서 좀 손이 적당한 사이즈, 뭐 밴드를 두껍게 한다 이러면 딱 맞아요. 근데 조금 예를 들어서 여자 손, 좀 손 작은 사람, 이런 사람 썼을 때는 좀 내부가 크다,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제가 설명드리면 이 끝도 없어요. 어제처럼 1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봐보세요. 바깥 둘레가 25고 내부 둘레가 32여도 내부 둘레는 다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패딩 구조가 이제 요걸 반으로 갈랐다고 봅시다.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런 구조가 되겠죠. 네. 근데 이 상태에서도 이 바깥 둘레가 이게 30이야. 안 나오니까 짜증나네. 자, 이게 25야. 30, 25.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더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유는 이거는 외경이고 내경은 다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아예 내경에 폼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거의 내경은 23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럼 별로 차이가 안 나. 근데 이제 손목 보호를 위해서 멕시칸 글러브 있잖아요. 그 그랜트 같은 것처럼 이렇게 3자 라인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네. 알지? 볼록한 거. 그 라인이 들어가고 내부에 그 솜 안충제 같은 걸 넣거든요. 그러면 내경이 이렇게 돼요. 그죠? 내경이 20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바깥 외경은 30인데 내경은 20이 되고, 이건 바깥 외경이 25인데 내경이 23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설계라는 건 되게 미묘한 거고 그 단순히 딱 봤을 때 핏하고 내가 느꼈을 때 핏하고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이래서 회사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디스피드고 틸트인데 여기서도 또 손목에 미세한 핏 차이가 생깁니다. 자 보시면 틸트 구조는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래쪽으로 살짝 파였다가 들어가죠. 보통 글러브가 아까 말했다시피 일자 핏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져요. 그게 이렇게 틸트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손목을 사람 손목을 봐보세요. 도라에몽. 자 이게 사람 손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근데 글러브는 보통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가 남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죠? 근데 틸트라든지 쇼리 같은 거는 아예 처음부터 좀 짧게 설계가 되고요. 그리고 틸트 같은 경우에는 손은 좀 봐보세요. 손을 주먹을 보게 되면 둥글었다가 얇아졌다가 넓어지잖아요. 그 구조가 똑같이 이렇게잖아요. 도라에몽처럼. 그러니까 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먹 라인에는 공간을 두고 그리고 손목이 닿는 부분에 라인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손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쪼아지는 거예요. 틸트 구조가. 그래서 좀 그리고서 요 끝부분 라인도 보통 사선 라인을 넣는 경우가 없거든요.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러브의 단면 그러니까 여길 봤을 때 이렇게 이 구조를 봤을 때요. 이 구조 라인이 일반 글러브는 네모나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사선 라운딩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잡았을 때 그 많은 글러브들이 이렇게 공간이 뜨잖아요. 묶고 나면. 네. 근데 여기 이 안에 패딩 공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틸트가 여기 라인에 사선을 넣으면서 이렇게 달라붙게 설계를 한 거예요. 착 달라붙게 묶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디다스 틸트나 스피드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다른 업체랑 다르게 엄청나게 고민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인정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손목 둘레 라인 같은 거 신경 쓴 업체 처음 봤고요. 그러니까 쇼리나 이런 사람들은 알고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 매뉴얼화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뽑힌 거야 그렇게. 그 일본 애들 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손이 작기 때문에 그 핏에 맞춰서 얼추 그냥 잘 나와버린 케이스. 그래서 한국인들도 좀 편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좀 떴다. 근데 틸트 같은 경우에는 설계 구조 자체,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설계 수준이 진짜 높다. 왜냐면 이 사람이 라이벌을 만들었던 사람이잖아. 내가 라이벌을 극찬을 하는 글러브 중에 하나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어쨌든 그 설계자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볼게요. 쇼리 같은 것도 한국에서 유독 좋아하잖아요. 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피가 종류가 많잖아요. 내피 종류도 되게 많아. 근데 쇼리 같은 경우는 약간 거칠거칠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서 사바스인데요. 사바스랑도 약간 비슷합니다. 네. 근데 또 위닝하고는 좀 다르고. 그래서 이게 또 실크를 쓰기도 하거든요, 가끔. 근데 이 폴리에스테르 이런 거 쓰는데, 근데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이 감촉들이 되게 많이 달라요. 재질을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근데 땀 흡수율이나 땀 배출률 이런 것들을 또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긴 하는데요. 쇼리 같은 경우는 좀 거칠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 살이 까진 느낌 든다 그래갖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마찰력이 높다 보니까 그 잡아주는 그립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손을 딱 잡아준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딱 조여지고 그리고 마찰력이 있고 하니까. 가미나 위닝은 이 손 바닥 쪽에 패딩이 아예 없죠. 여기가 비어있고 뒤쪽에만 패딩이 들어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뭐 타이틀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도 패딩이 있죠. 이렇게 두껍게. 이런 것처럼 이 구조 설계라는 거는 되게 복잡하고 미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내가 껴보니까 별로더라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다 너무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 이거 딥하게 가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 라인이 깊이가 요만큼 들어가는 것도 있고, 봐보세요. 그러네. 사바스처럼 깊게 들어가는 것도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도 핏감이 많이 달라져요. 쪼아지는 위치, 길이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미묘해가지고 단순하게 내가 껴보니까 별로더라 이렇게 말할 때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이
손이 되게 좁은 위치가 많다. 근데 이게 그 장단점은 뭐냐면요. 동양 또는 내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을 때 오히려 불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인종 비하는 아니지만 막 손바닥 이만한 막 저 멕시코 애들 저기 뭐 다게스탄 애들 막 이런 데 꼈을 때는 뭐 어떻게 아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타이트 핏 완전히 쪼아지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계통이에요. 근데 요 느낌을 요즘에는 원래 이것 설계 라인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컨버터를 매는 방식으로 해갖고 이 타이트 핏 느낌을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컨버터는 일반적인 끈을 묶고 나서 여기다 끈을 묶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쪼는 방식이 유행을 하잖아요. 컨버터가 알지? 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쪼아버리는 거. 한 방에.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왠지 더 잘 맞다고 느끼지. 왜냐면 극단적으로 조아준 거니까. 이게 타이트핏의 원리입니다. 그 라이벌사의 그 특수 벨크로 있죠? 여기부터 더 조아주는 거. 그게 타이트핏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설계적으로 라이벌 아디다스가 굉장히 우수하다. 우수하다. 전문가다 이런 느낌. 그렇지. 그 개발자도 똑똑한 거라고. 처음 개발한 거잖아. 그리고 나머지 다 아류잖아. 다 따라한 거. 아류. 그래서 오리지널을 전 존중합니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설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이 배웠고 나도.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구조로 이게 라이벌 구조잖아요. 라이벌 당기는 구조. 그냥 이게 타이트 핏의 기준이라는 거. 그 방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매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덜 둔감해진 거예요. 조금 둔감해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넓든 뭐 하든 난 쪼아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가 요소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하니까 편하니까 단순히 타격감만 보게 된다든지 그냥 이런 딥한 것들은 잘 안 보고 때려보니까 타격감이 좋더라 같은 조금 수준 낮은 평가가 많이 이제 대세가 되는 것들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그립 파지법하고 패딩 구조에 대해서만 딱 오늘 짚고 넘어갈게요. 하면 너무 많아. 돈도 안 되는 콘텐츠 가지고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싶은데 진짜 조회수 500, 300 나오는 거 가지고 내가 이 시간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해보겠습니다. 그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런 걸 올리지? 업자들. 자, 보세요. 구조가 있죠. 이게 위닝이고 이게 감이 유양 구조입니다. 와. 그죠? 그럼 파지법이 달라져요. 그리고 네. 스파링이나 이런 운영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김한길 선수 유명하니까 김한길 선수가 감이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파지를 했을 때 이렇게 올드스쿨 형태가 되면요. 그 가드 포지션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등 쪽 패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서 가드 했을 때 충격을 더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구조, 올드스쿨 구조는요. 그 정권부보다 손 등 부분에 이렇게 부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손 등 보호력, 그러니까 가드를 했을 때 되게 이점이 있습니다. 꽉 막혀요. 가드를 올렸을 때 얼굴이 거의 다 가려지는 구조. 그래서 올드스쿨 글러브 스타일에서는요, 가드를 하기 좋습니다. 대신에 이 옆쪽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보통 얘기하는 필리쉘,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막 턱 부분에 이걸 딱 얼굴을 붙여야 되는 자세가 있는데 이게 얼굴이 안 붙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플레이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글러브 모양에 따라서도. 그래서 이해되시죠? 이게 글러브를 얼굴에 착 밀착시켜야 되는데 붕 떠버린다는 거예요. 이쪽 패딩이 두꺼우니까. 그 약간 그런 장단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딥해요. 그니까. 이게 감이 쇼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가 남의 업체 거를 막 이제 갈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건 이제 안 해요. 근데 대충 지금 언급하는 것도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욕하는 게 아니어서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감히 사장님 쇼리도요. 그리고 디나르도라는 놈도 있는데 그 놈 저 다 고소한다고 설치던 그 디나르도라는 놈. 어쨌든 그 디나르도라는 글러브랑 이 쇼리랑 감이가요. 약간 그 올드스쿨 기반의 그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 글로벌 개발자들의 세대. 근데 쇼리, 감이, 뭐 예를 들면 위닝 뭐 이런 것들은요. 옛날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시대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반이 달라요. 그 생각 관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글러브를 만들 때 안에 솜이라든지 말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소프트한 기반이었고요. 이제 세대가 2000년대 넘어가고 하면서 많은 스펀지들이 개발됐잖아요. 강도가 뭐 25짜리, 30짜리, 35짜리 이런 식으로 사포 20방, 30방 이런 것처럼 엄청 종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에 나오는 브랜드들은 그 폼에 많이 집착을 하고 폼의 밀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돼 있고 그리고
쇼리나 이제 가미 이런 브랜드들은 그 옛날에 그 말 그대로 올드스쿨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내부 구조예요. 근데 쇼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가미는 외부 디자인도 올드스쿨이고 내부도 올드스쿨 기반이에요. 구조 자체가 올드스쿨입니다. 아, 근데 이제 쇼리를 편하다고 느낀 거, 타격감이 좋다고 느낀 이유도 쇼리는요 외부는 약간 위닝 같기도 하고 요즘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내부 폼 디자인은 올드스쿨, 극단적인 올드스쿨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미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가미를 리뷰했다가 가미 좋아하시는 분한테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옛날 구조기 때문에 정확히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요 가미 같은 게 내가 껴봤을 때 타격감이나 핏감이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핏감이 진짜 좋아요. 왜? 한국 손에 맞춰서 나왔다니까. 가미는 한국 손에 맞춰 나왔기 때문에 핏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립이 보통 이렇게 잡히는데 가미는 이렇게 잡힙니다. 그 이유도 짧게 넘어갈게요. 뭐냐면 손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줄로 이어져 있죠. 줄로 이어져서 잡아놨잖아요. 개발자가 이렇게 쳐라. 자기가 이렇게 쳐라라고 잡아놨어요. 근데 그 유양이나 가미는 없습니다. 유양도 유양인데 이것도 없고 애초에 없네. 가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사람이 끼고 내가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조금 뭐랄까 내 주먹쥐듯이. 자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가미가 자유도가 높고 손목 핏이 좋고 타격감이 좋아. 그러니까 좋아. 근데 올드스쿨 기반의 제품들은요. 예를 들어 말총이라든지 솜 충전재를 넣게 되는데 그 말이나 솜 충전재는 내구도가 그러니까 복원력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3만 번, 10만 번 이렇게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폼 테스트할 때 충격 강도 테스트 이런 걸 해요. 국제적으로도 기준이 있고. 근데 그런 뭐 내마모성 무슨성 막 이래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최대 2만 번, 3만 번, 막 5만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충격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복원력이 90% 이상을 유지하느냐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스펀지 쪽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인 거예요. 스펀지도 종류가 많지만 근데 이제 디나르도에 또 내부에 솜이 들어가거든요. 그 150만 원 넘는 그 글러브에 또 솜이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특유의 타격감이 있어요. 특유의 타격감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솜이나 말총이 좀 추가됐거나 이랬을 때는요. 타격감이 엄청나게 향상이 돼요. 이게. 근데 그 복원력이 말총이라든지 솜 같은 건 충격을 계속 줬을 때 글러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솜이고 말총이나 아니면은 이제 메모리 폼이에요. 그러면은 이 메모리 폼을 이렇게 앞에 넣게 되죠. 그럼 이 충격을 5만 번을 친다고 봤을 때 5만 번을 쳐도 이 앞부분이 해지거나 아니면 약간의 열화가 일어나서 폼 강도가 좀 죽게 돼요. 근데 이 스펀지의 재질이나 이제 퀄리티에 따라서 이게 5만 번을 견디냐, 5만 번의 타격을 견디냐, 아니면 10,000 번의 타격을 견디고도 뭐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5만 번을 쳤는데 90%의 복원력을 유지한다든지 같은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솜이라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제품마다 다른 게 아니라 솜이라는 그 재질 자체가 어디 회사 제품 솜은 엄청나게 강도가 높고 이런 게 아니라 솜은 그냥 재질일 뿐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복원력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소프트폼 그러니까 올드스쿨 기반의 글러브는요. 이렇게 얇은 소프트폼을 대고 소프트폼을 댄 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솜을 채우게 됩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부해지죠. 근데 이 부해진 상태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을 때는 엄청나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타격감을 넘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근데 요게 충격을 계속 받고 습기를 먹고 이랬을 때 이 복원력이 상쇄가 좀 빨리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비교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라니까. 최고급 메모리 폼, 최신 과학, 기술,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메모리 폼보다 솜이 복원력이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다 최신 메모리 폼 안 쓰고 솜 쓰지? 솜은 과학적으로 내구도가 비교적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합용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1회용에서 5회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솜을 쓰든 말총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복원력이 그 정도까지는 버티니까. 근데 솜 내구력도 이게 쓰기에 따라서 연 단위가 갈 수도 있고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비교적 낮은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솜 베이스 글러브, 올드스쿨 글러브 이런 것들은요 자주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90%의 복원력을 유지하는 곳에 90%의 복원력을 유지하는데 최고급 메모리 폼, A급 메모리 폼이 90% 1만 번 타격을 했을 때 90%의 타격을 유지했다고 봅시다. 근데 솜은요, 예를 들어서 4,000번, 예를 든 거예요. 4,000번 했는데 9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수명이 짧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글러브 체킹을 하지 않고 샌드백을 치고 이러면서 4,000번을 쳐가지고 이미 솜의 복원력을 잃은 상태의 제품을 쓴다는 거예요. 스파링에. 그러면서 이 솜 같은 거는 얘 밀리거든요. 그러면 메모리 폼 같은 건 아예 짝짝짝 깨지지 않는 이상, 깨지면 그리고 보이죠, 메모리 폼은 글러브가. 그러니까 버려야겠다 라고 느껴요. 근데 솜은요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앞부분만 압착이 돼요. 압착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되면, 보세요, 나중에 되면 글러브가 이렇게 됩니다. 압착이 돼가지고 정권부가 닿으면 닿을수록 이게 눌려서 압착이 돼서 이 원래의 보호력을 잃게 되는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타격감이 엄청 좋다고. 근데 이게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폼은 깨지면은 바로 이거 하자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사람들 요만한 알갱이만 글러브에 튀어나와도 카페에 올리잖아요. 아, 이거 폼이 깨진 것 같아요. 그거는 육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거고, 솜 베이스 아니면 소프트폼 베이스 이런 것들은요 깨진 게 잘 노출이 안 됩니다.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압착이 된 거를 모르고 이걸 그대로 스파링에 쓰는 습관이 생겼어요. 써도 될 것 같고, 외부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으니까. 근데 내부는 이미 수명이 다한 거야. 근데 이거를 착각하고 계속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제품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올드스쿨의 기반은요 타격감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비교적 메모리 폼보다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글러브를 체크하는 그 일이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많이 체크해야 되고, 올드스쿨 글러브랑 스파링 했을 때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딱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올드스쿨 기반의 글러브는 일반인들이 이거를 막 조사하진 않을 거야. 글러브 스파링 할 때마다 글러브 한번 줘보세요. 그럼 저 새끼 저거 까다롭네 이럴 거고,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올드스쿨 글러브를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왜냐면은 솜 안 죽은 글러브는 감이 신도 다 좋다니까. 근데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일반인들이 잘 안 보이고 그냥 써버리니까 죽은 거를 폼 체크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은 그 메모리 폼이나 이런 재질들로 스파링을 하는 게 비교적 좋다고 한 거예요. 올드스쿨 글러브 좋다고. 단순하게 최신형 메모리 폼보다는 비교적 수명이 짧을 뿐. 이거 진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제가 자꾸 왜 감이를 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이 좋다니까. 그럼 비교적 메모리 폼이 좀 더 안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아니라 관장님. 아니, 안전하다 이거 아니에요? 안전하다가 아니라 올드스쿨 글러브도요, 이게 아예 새 거인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위험하진 않아. 쓸 수 있어. 근데 비교적 수명이 짧기 때문에 똑같이 6개월을 쓴 다음에 스파링을 했을 때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금방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올드스쿨 기반의 제품들의 장단점이다. 타격감이라든지 느끼는 핏감을 되게 좋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 착용감, 올드스쿨 글러브는 기본적으로 착용감도 좋습니다. 왜냐면, 자 봐봐, 어쨌든 글러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왜 편해지냐면, 이 사람 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보통은 내부에도 스펀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스펀지를 이렇게 재단해 가지고, 내피예요, 내피 기준으로. 그럼 이렇게 돼서 남는 공간이 생기죠, 스펀지 기반으로 했을 때. 근데 이런 식으로 올드스쿨 그 솜 기반인 글러브들은요, 이 내피가 솜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 몸에 착 맞게 돼 있어요. 착용감이. 그러니까 내가 이불에 들어온 느낌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올드스쿨 글러브들의 특징, 착용감이 좋고 타격감이 매우 좋다. 소프트하니까. 앞부분이 소프트하니까. 그래서 타격감이 매우 좋고, 내가 착용감 좋아지고, 이런 거랑 요즘 나오는 글러브랑 다르게 핏이 너무 좋게 나와. 그래서 이 느낌이 좋아서 이걸 팬이 되는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과학적으로 5만 번, 6만 번의 테스트를 거치는 메모리 폼보다 솜 재질은
내구도는 낮을 수밖에 없어. 모든 제품이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대체? 그렇지. 장단점이 있지. 위닝도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처럼 올드 스쿨의 매력이 있고 요런 3세대 4세대 글러브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부분에는 소매 내구도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이라든지 신도 유양 이런 거 사용합니다. 뭔가 오늘 찰지게 패고 싶은데 그 샌드백을 사람 말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솔직히 감이 정도의 타격감을 넘는 글러브는 사실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위닝보다 타격감은 좋다고 생각해요. 감이가. 그래서 쓰긴 쓰는데 스파링에는 제가 안 써요. 왜냐면 나 체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쓰면 상관이 없다. 근데 이거를 신경 보통 안 쓰잖아요. 누가 이런 걸 신경 써? 대충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거의 이거 뭐 국사 시간 그런 느낌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쇼리를 사람들이 타격감이 좋다, 우수하다, 좋다, 기분 좋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올드스쿨 기반의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격감이 좋다, 타격감이 좋다라는 건요 100% 뭐냐면 외장재가 소프트해야지만 타격감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완전 외부가 딱딱한 재질로 되면요 그 충격이 뭉툭하게 들어가요. 퉁퉁퉁 이런 식으로. 근데 바깥쪽에 소프트한 폼이 들어가면 소프트한 것도 밀도가 다 다르죠. 뭐 20밀도, 30밀도, 30밀도, 40밀도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니까. 근데 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이 소프트 재질의 폼이 바깥에 한 겹은 들어가야 타격감이라는 게 좋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가미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 폼, 고밀도 소프트 폼입니다. 소프트 폼 중에서도 거의 라텍스 느낌의 이 뭐랄까 찰진 폼이 바깥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내장재에 솜을 꽉 채우는 거예요. 엄청 크게. 그래서 글러브가 커 보이는 거죠.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고 대신에 이게 솜 특유의 그런 뭐랄까 솜 특유의 그런 질감과 그리고 바깥의 소프트 폼이 어우러지면서 딱 타격을 했을 때 착착착 하면서 이 바다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미가 타격감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디스피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깥에부터 내피까지 다 중간에서 고밀도 폼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디스피드 같은 경우는 바깥에 소프트 폼 기반이 아니고 눌러보시면 알거든요. 잠깐만. 가미예요. 가미는 보시면 쭉쭉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착 달라붙으면서 찰진 거지. 찰진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헤비터 같은 거 보실게요. 봐보세요. 안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하드폼도 아니고 중간 강도의 멀티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틸트도 마찬가지예요. 눌러지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보세요. 눌렀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유양도 보여드릴게요. 유양. 이게 눌러지는 강도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바깥 외피의 밀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밀도가 아디스피드라든지 요즘 나오는 3세대, 4세대 글러브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 강도의 폼을 많이 씁니다. 소프트 폼도 아닌 것이 하드 폼도 아닌 것이 그 중간 형태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소프트 폼은 호불호가 너무 있고 그리고 하드 폼도 호불호가 있으니까 멀티폼 중간 단계 박쥐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중간하게 중간은 가거든. 멀티폼으로 가면. 그래서 멀티폼으로 바깥을 넣고 좀 안쪽을 소프트폼으로 한 겹 넣고 그 다음에 또 멀티폼을 넣는다 하드폼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닫힌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걸 멀티 레이어라고 합니다. 멀티 레이어 구조가 요즘 채택되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그 쇼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이거를 믹스했어요. 이거를 믹스해가지고 간 게 쇼리입니다. 그래서 쇼리가 특이하면서 뭔가 유일무이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요것도 수명이 높진 않을 겁니다. 비교적. 얘랑 얘는요, 이 구조보다 비교적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딱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요런 구조들은요, 스파링용하고 트레이닝용을 극단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면 수명이 비교적 낮은 구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개 두고 하나 그냥 솜이 죽든 말든 그냥 저거 트레이닝 하면 되잖아. 그리고 스파링용 그냥 따로 두시면 된다니까. 그러면 써도 돼. 근데 이걸로 백미트 좀 치다가
저거 스파링 하다가 이런 거로 하게 되면요 조금 빨리 망가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미라든지 디나르도라든지 하는 거는 소프트폼 기반에서 솜을 채웠잖아요, 완충제를. 근데 쇼리는 어떻게 했냐면 바깥에 위닝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진짜 거의 아예 세임이에요. 근데 아예 세임, 거의 똑같은 감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감이랑 쇼리는 똑같습니다. 외피가 진짜 밀도가 똑같아요. 전 다 잘라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재질이 비슷한데 그래서 딱 닿았을 때 이 감이 질감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죽은 좀 다르거든. 가죽이 달라서 이 바깥에 들어있는 폼의 강도는 거의 똑같아요, 질감이. 근데 이 내피에 있는 가죽의 두께라든지 가죽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더 가미가 찰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타격을 했을 때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고 쇼리가 조금 더 강도가 되게 강직돼 있는 듯한 가죽의 느낌이 질감이거든. 그래서 구조는 비슷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그 쇼리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유의 타격감과 질감. 근데 이제 가미는 솜이 들어갔지만은 쇼리 같은 경우는 내피에 그 저밀도 폼이 들어갑니다. 쉽게 해서 우리 뭐라 그러지? 이발소 가면 있는 스펀지 안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잖아, 치즈처럼. 그 치즈같이 생긴 저밀도 폼. 이제 저밀도 폼을 솜 대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저밀도 폼이 솜 대신에 요 자리, 내피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요. 제가 가미에 우수한 점이 뭐라 그랬죠? 타격감. 그리고 멍청하네, 방금 얘기한 거. 착용감이 좋아진다. 사람 손을 감싸준다고. 빗감. 사람 손을 포근하게 감싸줘. 이불의 원리라니까. 솜이불의 원리라니까. 그래서 포근해진다고. 안에 솜을 넣게 되면. 근데 쇼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밀도 폼을 내부에 꽉 채우면서 딱 글러브를 꼈을 때 나를 이렇게 꽉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이런 느낌으로 감싸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쇼리랑 가미가요 착용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내 몸과 밀착도가 올라가니까. 그 밀착도가 올라가면서 쇼리가 우수한 평가를 받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해되시죠? 근데 대신에 이게 저밀도 폼 기반이기 때문에 이 수명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금방 열화가 되고 조금씩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쇼리를 쓸 거면 스파링용으로 따로 둬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게 여러 개 두고 안 쓰고 막 이걸로 미트도 쳤다가 샌드백도 조금 쳤다가 뭐 했다가 스파링 했다가 이러면요. 쇼리는 비교적 아디스피드보다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샀을 때 쳐보고 이런 느낌하고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엔진 내구도 테스트하고 그리고 충돌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자동차로 비교해 드리면요. 이 폼이 닿는 이 데미지에 대해서 하는 거는 자동차에서 보면 그 자동차 충돌 테스트입니다. 그 충돌 테스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피의 열화는 엔진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도요타 엔진 같은 거 엔진 오일도 안 넣고 막 돌리잖아. 근데 불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한 것이 요즘 기술이 들어간 이것이에요. 근데 클래식카들 보면 뭔가 그런 내구도라든지 그 과학 기술은 덜 들어갔어도 그 특유의 클래식한 감성 있잖아. 맞아. 그게 요거랑 요거라고. 근데 이거를 최신형 제품하고 비교하기에는 과학적으로는 조금 딸린다는 거야. 근데 클래식카는 클래식카의 매력이 있는 거고, 그렇지. 요즘 나오는 전기차는 전기차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이나 쇼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고 자꾸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전기차라고 요즘 나오는 3세대, 4세대 글러브들은 과학기술이 많이, 틸트 같은, 아까 말했죠. 이 사선 라인, 이 멀티레이어 구조, 그리고 손목을 잡아주는 틸트 샤프 라인, 이런 것들이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기차라고 보면 돼. 근데 30년, 40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디자인과 내부 구조는요, 그런 구조가 요즘 2023년에 나오는 구조가 1980년도에 나오는 구조보다 못하다고요?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설계적 우수성은 3세대, 4세대 글러브가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쵸. 근데 그 특유의 질감이 있다고. 그 클래식 감성을 잊어버리는 그 감성을 싫어하기도 해요.
실제로 라이벌이 엄청 그 기계처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하야부사 같은 것도. 하야부사 같은 글러브도 되게 뭐 마블 이런 막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나 그거 너무 싫어. 저도 약간 올드스쿨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나 하야부사나 라이벌에서 막 디자인 예쁘게 하고 과학 테크놀로지 막 이러면 나 좀 그래. 아, 복싱은 감성 아닌가?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나는 위닝 기본 색깔, 뭐 감히 검은색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난 기본 베이스를 좋아하거든. 근데 그것처럼 이건 선택 요소라. 근데 하지만 클래식카들이 전기차보다 과학적으로 우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클래식카의 매력이 있는 거라. 맞아. 그래서 나는 다른 감성으로 사용하는 글러브 라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절대 난 감이랑 쇼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안 쓴다고 했던 이유는 난 트레이닝 글러브는 제가 글러브를 3,000만 원 이상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글러브가 너무 많잖아. 트레이닝은 아무거나 써. 나 그냥 노바로 쓰고 다 써. 근데 스파링은 웬만하면 나는 요걸 쓴다고 나는. 그래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난 리뷰어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리뷰했을 때 내 기준에 맞추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난 요걸 추천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요것도 잘 사용하면 좋다. 완전히 다른 감성이고 다른 재질이고 다른 구성이고 다른 설계다. 근데 이걸 알고 써야 된다. 같지 않다. 근데 올드스쿨 글러브에 대해서 내가 매력을 느낀 사람은요. 요즘 나오는 구조의 글러브가 이질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 해도 머스탱 타다가 그 EV6 타면 그지 같아. 그리고 EV6 저 전기차 타다가 머스탱 타잖아. 또 그지 같네. 아, 그지 같아. 뭐냐면 머스탱을 타는 막 밟아. 그럼 왕왕 막 해. 이게 자동차지. 이 엔진 소리 와 이래. 그러다 전기차를 타잖아. 아 이거 모기도 아닌 것이 재미가 없네. 그러고서 한참 타다가 머스탱 같은 걸 타잖아. 그러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또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컨카 두는 것처럼 다 다른 감성으로 타는 겁니다. 다 똑같으면 차를 여러 대 가질 필요가 없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러브에 대해서 아디스피드도 하나 가지고 있고 쇼리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이 가미도 갖고 있고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 돌려 쓰면 돼. 오늘 내가 찰진 게 땡긴다. 그럼 이거 쓰고. 감성인 거네. 감성. 그런 거라고 본다는 거야. 근데 난 안 좋다고 절대 하지 않아. 스파링에는 비교적 아디스피드 같은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거를 제가 지금 20분 넘었더만 이거 5분만 찍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또 열변을 토하게 되면서 또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내 거 길어서 아무도 안 보잖아. 조회수도 안 나오고 남들은 30초짜리 쇼츠만 올려도 조회수가 30만, 50만, 100만 이런데 난 이렇게 시간을 몇 시간 써서 올려도 조회수 200달이 이 짓을 더 해야 되나 싶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아디스피드 구조고요. 라이벌 RS1 구조입니다. 제가 라이벌 RS1을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했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뭐냐면 좋다 안 좋다 타격감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수하다. 자, 구, 조, 적, 로, 우, 수, 하, 다 이게요 그냥 나이스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구조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쇼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 구조잖아요. 소프트 폼과 저밀도 폼. 그죠? 근데 단순하잖아 구조가. 근데 RS1은 5중, 6중, 7중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디스피드 같은 거는 그 폼을 두세 겹 정도 넣고 이런 구조예요. 딱 잘라보면 구조가 간단해. 근데 라이벌은요 얇은 폼이 들어가요. 라이벌 RS1은 얇은 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두꺼운 폼이 중간 정도 폼이 들어가.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얇은 폼이 들어가. 그 다음에 중간 폼이 들어가. 그리고 얇은 폼이 들어가. 그리고 중간 폼이 들어가. 이러면서 그냥 이중 구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중 구조예요. 멀티레이어의 표본입니다. 라이벌에서 층층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지층처럼 돼 있어요. 구조가. 그 RS1 기준입니다. 다른 모델 안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RS1의 구조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 정도로 어떻게 공임을 갈아 넣지? 싶을 정도로 경이롭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요. 프라이스포츠라든지 그 그랜트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보다 솔직히 RS1이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플라이스포츠가 이래서 뭐 재질이 좋고 가죽이 좋고 디자인이 좋고 그랜트가 뭐 선수들이 쓰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그냥 나는 구조적으로는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RS1이라고 라이벌이라고 봐. 다른 글러브는 솔직히 참고할 게 없어. 구조는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 구조 아니면 이 구조야. 모든 글러브가. 그냥 이 구조 아니면 이 구조. 디나르도는요. 이 솜을 감싸는
주머니를 하나 더 넣어놨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별 의미 없는데 디나르도 같은 경우에는 감이랑 똑같습니다. 구조가. 감이랑 디나르도가 똑같아요. 근데 그 디나르도는 내부에 이렇게 주머니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 용 그려져 있고 막 이런 비싼 섬유 가지고. 그래서 그냥 명품처럼 보여. 디나르도는. 근데 그 구조는 똑같다. 그래서 프라이 스포츠를 잘라봐도 이런 구조고요. 레이스는 더 간단합니다. 레이스는 원폼이에요. 레이스는 이런 멀티레이어가 아니고 원폼이라고. 아예 폼이 하나야. 우리 아이바 글러브 같은 거 있지. IMF 폼. 그런 구조거든. 그래서 그 고밀도 폼을 쭉 쏴가지고 만드는 그 폼 하나가 들어있어요. 큰 판 하나가. 레이스가. 진짜 간단해. 레이스는 구조적으로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멕시코 감성과 그 오래된 그것도 마찬가지라니까. 레이스도요. 구조적으로 절대 우수하지 않아요. 근데 감성이지. 그 옛날 그 역사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레이스가. 봐봐. 레이스는 40년, 50년을 글러브를 만들어도 온스도 못 맞춰. 회사가. 무슨 놈의 회사가. 16온스 쓰면 22온스 오고 막 이러잖아. 난 근데 그건 이해가 안 돼. 그런 그런 기술 부분에는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난 그걸 너무 싫어해. 뽑기 운에 맞춰야 되는 난 그걸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맞아. 요즘 나오는 테크놀로지 기술들이 접목된 회사들이 난 너무 좋다. 내가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거야. 약간 감에 의존하는 그런 거 너무 싫거든. 근데 레이스도 그렇고 그랜트도 그렇고 위닝도 그렇고요. 구조가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좋긴 좋아. 좋은 건 알겠어. 입증이 됐다는 거거든. 위닝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좋다고 입증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구조는 구조 자체, 그러니까 재질 좋은 거 쓰고 위닝에서 더 좋은 재질 쓰고 더 비싼 폼을 쓰고 이런 거는 아니고, 내 말은 관심이 없고, 그거는 이미 30년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구조니까 참고는 하되, 내가 만약에 브랜드를 개발했다 치면 이거랑 같은 구조로 갔을 때는 위닝을 넘을 수가 없다고. 레이스를 넘을 수도 없고 가미를 넘어설 수도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역사와 베이스와 이 사람들, 제가 말하는 거는 신규 브랜딩을 하는 시계에서 RS1이나 라이벌 이런 회사, 플라이 이런 것들은 3, 4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가미, 위닝, 레이스 이런 건 1, 2세대예요. 근데 그 사람들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구조는 좀 별로다. 올드스쿨 기반의 레이스라든지 별로다. 이러면 그것들이 괜히 20, 30년 팔렸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감상하고 다른 거라니까. 근데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글러브가 위닝 구조여야 돼. 위닝이랑 똑같이 카피해야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신규 소비자들은 새로운 걸 원하고 새로운 감성을 찾아간단 말이야. 트렌드를. 그래서 위닝 감성 이런 새로운 트렌드 도전하면서 생기는 리스크 값을 지기 싫은 사람은 올드스쿨 이미 입증된 글러브를 쓰면 됩니다. 근데 신규 글러브들은요, 아예 이 구조들을 카피하면 그냥 아류일 뿐이라고. 카피캣 아류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변형을 주고 약간 다르게 만들어야 신규 브랜드로서의 매력이 생긴다. 근데 위닝하고 아예 똑같이 1대1로 디자인 복사하고 폼 복사하고 재질 똑같은 거 쓰고, 예를 들면은 원브이원이라는 회사를 제가 싫어합니다. 왜냐면 보통은 페넘 있죠. 페넘이라는 회사가 위닝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베낀 다음에 자기식대로 약간 해석해서 변형시켰거든요. 근데 원브이원 같은 회사는 거의 1대1로 복사를 해버렸잖아. 구조부터 모든 걸 다 복사했거든. 그래서 위닝 정도의 퀄리티는 만들어냈고 더 싸긴 하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없다. 정체성이 없다. 그래서 난 원브이원보다 오히려 페넘이나 이런 변형 회사가 더 낫다고 보는 거야. 거의 다 글러브는 서로 베낍니다. 아우디가 예를 들어서 BMW로 베끼고 BMW가 아우디 베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베끼는 거야. 이거를 베끼는 걸 카피 또는 뭐라 그래? 발전한다 하지. 카피 또는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지. 오. 좋게 하면 벤치마킹이고요. 아예 베끼는 건 카피입니다. 근데 원브이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피캣이고요. 근데 위닝이나 레이스나 감 이런 거 기반으로 변형한 것들은요, 벤치마킹입니다. 근데 1대1로 복사한 거, 내부 구조, 모든 것들을 변형시키지 않은 것은요, 카피캣입니다. 그래서 카피가 아닌 RS1은 3, 4세대 글러브로서 이것들과 차별화된 디자인과 설계를 함으로써 나는 우수한 평가를 주겠다. 보통은 기존에 있는 위닝, 레이스, 가미 이런 회사들의 그 고객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비슷하게 만든다고.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위닝하고 똑같이 베낀 다음에 조금 더 싸게 하는 거야. 위닝 60만 원이니까 난 위닝이랑 복사했는데 20만 원밖에 안 해. 이 정도의 굉장히 유치한 마케팅을 한다. 한국의 위닝, 한국의 레이스,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근데 내 라이벌은요, 이런 게 독점을 하는 세상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들만의 것을 구축해냈다. 라이벌 디자인, 라이벌 설계. 그래서 나는 우리 새로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될 회사 중에 하나다. 여러 업체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미 기존 세력들, 그러니까 기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마케팅과 새로운 브랜드가 가야 할 마케팅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이 사람들은 유도로 따지면 굳히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굳히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쪽은 막 배대리 뒤치기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업어치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새로운 신규 브랜드들은. 그럼 예를 들어 아디다스는 좀 다르죠. 이런 개념의 감성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트렌디하게 변하는, 쉽게 말해서 이거 있어요. 자, 아디다스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아디다스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트렌드별로 바뀌게 돼 있어요. 아디다스에서도요, 올드스쿨 기반의 글러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갔고, 이번에는 조셀린이라든지 라이벌 개발자들을 초빙해가지고 멀티레이어 구조들을 뽑아내기 시작한 게 아디스피드나 틸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올드스쿨이 이제 갔네? 그러면 멀티레이어로 가야지 하고 바뀌는 거예요. 또 그리고 새로운 혁신적인 구조가 나오면 또 그쪽의 개발자를 고용해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회사랑 여긴 다르다는 거예요. 위닝은 좀 독특한 케이스죠. 이런 걸 다 안 따라가면서도 자기 자리를 굳히고 있으니까. 그냥 이건 아예 명품의 입지로 가버린 거예요. 다른 거구나. 저는 위닝이 구조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명품. 품질이 명품인 걸 떠나서 그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을 쓰는 거예요. 가죽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이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이 됐기 때문에 명품이라서 명품을 쓰는 거라고. 그래서 위닝은 독보적인 체제가 된 거예요. 그랜트도 실제 써보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랜트인데 왠지 쓰고 싶잖아. 맞아. 저번타 데이비스가 막 쓰고 막 너무 멋있잖아. 노복싱 노라이프도 마찬가지야. 그치. 노복싱 노라이프도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 안 했어요. 그냥 적당한 한화로 따졌을 때 헤비터 정도 가격 조금 안 되는 수준의 브랜드였다고. 근데 이제 그 카넬로가 쓰고 막 그 라이언 가르시아가 쓰고 이러니까 사람들 눈에 에이징이 들어가. 그치. 와 멋있다. 카넬로가 쓰고 저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노복싱 노라이프, 그랜트 이런 것들도 명품화가 된 겁니다. 이미지로 명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딱 여기 짚고 넘어가면요. 멕시칸 그 노복싱 노라이프랑 그랜트 이런 것들은 그 파이트 글러브로는 유명합니다. 파이트 글러브로 굉장히 좀 우수하다고 생각은 해요. 진짜 노복싱 노라이프랑 그랜트 파이트 글러브 쓰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글러브들 껴봤을 때 이질감이 듭니다. 그래서 왜 선수들이 아무리 협찬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노복싱 노라이프나 그랜트를 왜 쓰는가는 내가 이해를 했어. 근데 요것들이, 이 회사들이 그 스파링 글러브를 만든 걸 보면요,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되게 구조가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근데 위닝은, 저는 솔직히 위닝을 최고로 봐요. 그랜트, 뭐 디나르도, 뭐 플라이 이런 것들보다 위닝이 압도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명품의 진짜 명품이라고. 다른 거는 블러핑이 들어간 회사라고 봐요. 근데 위닝은 블러핑을 하지 않았어요. 위닝은 그냥 선수들도 좋아서 씁니다. 맞아. 자기 돈 주고 사서 씁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대부분 협찬이에요. 다른 회사들 블러핑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대부분 협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브랜드 회사가 10만 원짜리 가치밖에 없는데, 이걸 만약에 카넬로가 쓴다 그래 생각해봐요. 그럼 그날로 그거 1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근데 그 위닝은 선수들한테 막 협찬 같은 것도 별로 안 하고 이러면서도 그 자리를 만들어냈어. 진짜 좋아서 쓰니까. 레이스도 비슷한 거지. 그래서 좋아서 쓴 케이스. 그래서 나는 오리지널 명품은 위닝이라고 생각해. 근데 품질이나 구조적으로 우수하진 않지만 명품이라는 그 멋짐을 가지고 가는 회사. 블러핑이 들어가지 않은 회사는 위닝밖에 없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 그래서 위닝은 진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이고 싸울 수가 없어. 그런 존재. 저 위에 있는 최상위 존재. 그래서 이걸 넘어설 수도 없고, 그 내가 추구하는 글로벌 방향, 글로벌 설계 방향하고는, 그러니까 미래의 설계 방향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올드스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시대의 것, 그리고 그때의 감성,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기존 사람들의 그런 감성. 근데 나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구조를 추구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난 이걸 좋아하고 올드스쿨 기반의 글러브를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다. 요 정도 개념이지 이 글러브가 쓰레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좋습니다. 근데 매력이 다른 거라고. 이만하겠습니다. 네, 빠이옴.